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경입니다. 박현용입니다. 류희재입니다. 이서아입니다. 승희입니다. 네, 오늘은 수경아실 작가섭 아카데미 8기의 종강 인터뷰와 또 9기의 시작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종강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서아님 개강하셨는데 힘드시겠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어떤 준비일까요? 네, 이제 다 과정이 끝났잖아요, 두 분은. 근데 많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쉽지는 네. 않으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우리 중간 인터뷰 할 때는 또 큰 일들이 있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하진 어. 않았던. 크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근데 진도가 좀 느리던 응, 게 아무래도 좀 압박감도 응. 좀 그래도 작품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즐겁게 하면서 좀 즐겁게 생각보다 응. 조금 빨리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든 것 같아요. 작품을 하시면서 사실 좀 뭐 처음에는 아크릴 작업도 하고 예. 그러셨는데 유화로 지금 일단 작품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작품 하셨어요, 유화로? 유화로 이제 해바라기 하고 이제 뭐 제가 패턴 같은 거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근데 해바라기라고 사진 보고 똑같이 막 그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네. 제 머릿속에 든 거 그냥 좀 추상적으로 그린 거? 네. 네, 이렇게 작품 하시면서 작품 또 하셨잖아요. 네. 한 작품 하셨고 이후에 또 완성하시기로 하셨는데 작품 어떤 작품 하셨나요, 선생님?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워낙 여기서도 선을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했는데 저도 선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좋아하고 그다음에 먹을 이제 처음 잡으면서 먹기 좋고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주제는 이제 그것을 활용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를 느꼈는데 그게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움직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지속되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선으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제가 하나를 그 주제를 잡고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그냥 그걸 한번 계속 하고 싶은데 사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여기도 우리가 기한이 무한정도 아니고 또 다른 나아가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자칫 그게 멈추는 것도 되니까 계속 좀 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채찍도 있었는데 저는 좀 더 놀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선을 가지고. 네. 아, 선으로? 예, 예, 네. 네. 하실에서 노는 게 아니라 선을 가지고 좀 더 놀고 싶어 하는 제 욕구가 이제 더 어떤 전지는 못하면서 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 갈등 제 안에 그럼 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풀어내지 못한 네. 그게 있었어요. 되게 두 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되게 갈등이 많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으셨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서아님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아님은 이제 북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북이 네. 혼자세요. 네. 네. 혼자시기도 하고. 아니, 왜 들어오신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요. 네.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떤 자극이 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너. 막연하게 그냥 제가 좀 덮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감정들을 좀 그림에서 풀어내고 싶다는 욕구가 네. 생겨서 지원하게 됐어요. 되게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지원하셨네요. 네. 지금 이제 한 3주 됐나요? 2주? 3주차 들어가. 3주. 네. 어떠세요? 3주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낯선 여행지를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도착도 안 했다. 아. 지금 두려움 반, 뭐 설렘 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분을 보시는 선배님들의 그 입장은 어떠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일 좋을 때. 제일 제일 좋을 때다. 네. 네. 여러 가지 설레고 기대하고 막 이렇잖아요. 설렐 때. 음. 겁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눈빛에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현용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모습을 보면은 어떠세요? 어, 혼자시니까 아무래도 좀 서한님 혼자시니까 에. 서한님이야 뭐 잘 하시겠.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걱정되는 선배로서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습니까? 혼자니까 좀 혼자니까 외로울 것 같다. 네. 두 분은 같이 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반. 아무래도 성별도 다르고 나이대나 음. 성향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잡담은 거의 단 하나도 안 했던 거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았고 도움됐던 거는 한 명이 같이 간다는 거 같이 반이 있다는 거는 든든하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겠지만 이제 계속 많은 발전하는 걸 또 제가 보잖아요, 동기. 네. 그런 면에서는 자극이 좋았죠. 되죠. 예, 동기가 있다는 네. 거에서 좋았어요. 저기 현영님은 어떠셨어요? 같이 그래서- 희재님이랑 하실 때. 저는 희재님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미술사 공부하셨을 때, 미술사 공부할 때. 그 자료 정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같이 보고. 그런 게 네. 많이 참고. 참고를 하셨어요. 네. 많은 갈등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서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네. 갈등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갈등이 좀 있으셨고, 또 선생님들 또 원망스럽진 않았는지. 너무 이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힘들게 시키냐, 이러면서 안 힘드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현용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근데 뭐 전부 이해를 못한 건 아니고 뭐 음, 하기는 했는데 음, 그게 조금 시간이 아까도 아. 얘기했지만 진도가 좀 느린 것도 좀 이해를 하거나 막 그런 것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좀 점점 선생님이 좀 답답해 하셨던. 아니, 답답하진 않았어요. 그게 뭐 느려서 답답한 거는 아니었는데, 네. 그 저도 얘기를 하자면, 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도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현용님의 의견이 되게 셌어요. 굉장히 강하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현용님이 조금 더 기법적으로 완성된 걸 되게 바랬기 때문에, 이제 뭐 물감 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조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리려고 하는 게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제 생각에는 안 받아들여 주려는 그런 거에서 의견을 왔다 갔다 조율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왜냐하면 어떠셨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뭐 생각을 너무 깊게 하면은 시간만 걸리고 그러니까 전 그냥 무조건 일단 그리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냥 그리는 게 그려보자.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저만 안 봐주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약간 좀 많이 억울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되게 갈등을 했지만, 또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뭐 너무 뭐 그리기만 해서는 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답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제가 현용님을 꼼짝도 못하게 했잖아요. 아예 마음대로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현용님 마음대로 못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많이 답답하진 않으셨는지, 그것 또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 이제 그- 철벽이야. 그게 왜냐하면 뭐제 그림 제가 그렸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다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이럴 때는 뭐 시키는 대로 그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유화를 제가 봤을 때는 유화 그리는 거가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일단 기름을 쓰지 않았음. 기름 안 쓰고. 물론 유화가 기름을 쓰는 네. 거긴 하겠지만 네. 이제 물감 그거 짜다 보면은 거기 기름 같은 게 그게 섞여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많이 섞어서 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네. 그 유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유화의 성질에 대해서 기름도 좀 적게 써야 되고 뭐 유화 물감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좀 보게 되고 이전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급하게 빨리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세필로 처음에 그렸었잖아요. 제가 세필로만 그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천천히 하고 잘 펴발라야 되고 덩어리 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때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용님은 기법적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힘든 거를 별로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반부터 그렇고 작가분 시작 전에도 계속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의사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작품을 다른 분들한테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들은 거가 없어서 아직은 아직은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많이 열리시진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시작되셨으면은 힘드신 부분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뭐 계속 거기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타이밍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뭐냐 웬만하면은 그 자꾸 물어봐야 되겠다. 자꾸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사실 현용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법 알려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그 힘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저는 현용님이 잘 안 물어보는 거 이게 되게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도 현용님이 좀 더 남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종강 때 말씀하셨을 때. 예. 네. 그리고 작품 하실 때 저희가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작품 설명을 해주시긴 하거든요.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해바라기라든지 패턴에 대해서도 물과 관련된 얘기 많이 해주셨고 했는데 막상 본인이 표현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잘 정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현용님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용님 자신은 그러니까 어떤 재능도 있고 되게 빛나는 부분이 되게 있는데 작품에서 표현되어진 거는 그 뒤에 이제 물을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하게 되고 싶은 본인의 심리를 나타냈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득하게 흐르듯이 이렇게 유함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있는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현용님 자신을 나타냈다면 뒤쪽에 있는 그 물은 현용님이 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좀 파란색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준작품 제 종이로 그려진 거 뭐 이제 꽤 있거든요. 뭐 대부분 뭐 물결 패턴 그걸 검은색 펜으로 다 칠한 이제 뭐 표시한 다음에 그 파란색 모나미 볼펜으로 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빨간색 아니면 검은색 모나미 볼펜으로 표현한 게 좀 있거든요.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거는 좀 작가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떤 재료로 했는지, 이런 패턴을 왜 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가 가장 궁금해서 작품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용님 작품을 보면은 뭔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도 생각하면서 작품을 하도록 합니다. 네. 네. 제가 여태까지 좀 뭐 작품 하면서 그냥 작품만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좀 무조건 그리기만 했지 그 뭐 작품 설명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작품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용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이제 팔기를 하면서 되게 갈등이 많았거든요, 두 분하고. 되게 나름대로는 힘들었는데, 그 갈등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용님은 되게 고집스럽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유화를 하면서는 자기를 억눌렀단 말이에요. 되게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 것도 좀 덜 하려고 하고 하라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현용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되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리니까 저도 사실 기회가 없었어요. 가서 얘기를 좀 건네고 이런 기회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또 현용님은 반대로 제가 바쁘니까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거울 같구나, 이게 관계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조금 제가 보는 입장이지만 그런 것들이 작품에 좀 드러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현용님도 그 작업을 하면서 화도 많이 났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항상.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항상 성급하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현용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해라, 말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또 현용님은 저한테 얘기를 자기가 잘 못한다.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그게 되게 전투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우리가 차분하게 다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용님과 저 사이에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그쵸. 예.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서로 그거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현용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근데 현용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저도 현용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러니까 현용님이 말씀을 짧게 하시니까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되게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매일 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특강할 때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은옥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른 지금 여기 화면은 안 나오시지만. 네.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데 현용님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뭐 말을 전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물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현용님이 힘든 거를. 근데 그때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현용님한테 가셔서 이건 네 냄새도 안 나고 네 그림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생각나시죠? 예. 예. 근데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좀. 약간. 그러니까 현영님 항상 이게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실룩실룩 웃는데 안 보이게 웃는 거예요. 웃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약간 나는 이제 난 이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사이에 현용님이 그렇게 되게 힘들고 하면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유화에 대한 기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힘들었겠지만 거칠게만 했던 유아들이 이제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고 그다음에 조금씩 정제되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라고 안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현용님 입을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유화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뭐 제가 뭐 미대생이 아니니까 뭐 이제 다른 뭐 선생님들처럼 뭐 유아나 뭐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은 유아를 많이 그렸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 같은 거를 많이 해보지 그리-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름 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물감하고 어떻게 잘 섞어야 될지 그게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마치 수채화 같은 그 수채화도 이거 물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돼. 잘해야 되죠. 이거 잘 못하면은 막 굉장히 뭐 색이 끓이다든지. 좀 탁해질 수도 있고 뭐 음. 그런 것이 유화도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니.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사실 처음에 유화를 하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맨 처음부터 유화를 하라고 했는데 현용님이 유화는 자기가 잘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크릴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아크릴도 익숙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으로 근데 저는 사실은 현용님의 색감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유화를 하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유화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뜻 좀 현용님이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유화를 사실 하라고 하면 하고는 싶은데 선뜻 선택을 못한 거죠. 왜냐면은 길게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가정집에서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또 작가한테 화실에서 할 수 있는 또 재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화 또 기법을 배우면 되는데 자기가 혼자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소통이 좀 되고 했으면 유화 기법을 제가 이전에 알려드리면서 했을 텐데 본인이 작가반이니까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뭐 이렇게 해서 아크릴로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유화로 밀어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했죠. 그러니까 유화를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자기가 좀 고생을 해서 다뤄보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을 때 굉장히 빨리 흡수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네. 대충 맞나요? 그리고 뭐 제가 주로 하는 뭐 그린 재료가 이제 연필 아니면은 이제 피그먼트 펜 같이 이제 검은색 펜이거나 아니면 모나미 볼펜 이거밖에 안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뭐 제가 또 소묘도 좀 관심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그리는 것도 뭐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지만 뭐 대부분 좀 약간 소묘적인 그런 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좀 그래야 이게 그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는 유화에 대해서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네. 유화 작품 하여튼 또 이제 50호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또 재밌게 잘 해보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희재님은 어떠셨어요? 희재님 되게 많이 우셨잖아요. 이제 시작하면서 마치 운동 처음 하는데 뭐 배구나 뭐 축구 선수로 바로 뛰는 느낌인 거예요. 네, 갑자기 실전. 네, 실전에 바로 들어가는 그게 저에게 힘들었고 또 제가 나는 그럼 배구를 해야 되나 배드민턴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안 잡힌 상황이 저도 흔들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다 모호한 거예요. 제가 해독하기에는 다 너무 어렵고 제가 딱 하나가 한두 개나 이렇게 좀 방향성이 안 잡힌 거랑 합해져서 흔들거린 것 그게 이제 끝나가니까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왜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네.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는 계속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못한 게 가끔 표현하면 원장님 항상 그걸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라 한 몇 번 하실 때마다 그거를 표현하고 하실 때 한편으로는 그게 힌트가 되고 그래 그거 하고 싶어인데 어떤 연장이 제가 아직 안 갖춰졌다는 느낌,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걸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뭐 그게 색일 수도 있고 붓일 수도 있고 뭐 먹일 수도 있고 종이일 수도 있고 다른 재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의 경험치가 적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근데 그걸 그려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제가 아마 그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제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에 대한 도구, 그게 꼭 유형의 도구가 아니고 무형의 도구라도 그걸 제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게 좀 더 분명해졌어요. 끝 무렵에 좀 됐어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뭐 두 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되게 힘드셨던 부분은 두 분 다 되게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영님은 저와의 어떤 갈등, 그 신경전, 묘한 신경전 이런 걸로 이제 힘들었다면 희재님은 그러니까 사실 의사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희재님. 그래서 거기에 되게 휩쓸리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도와주지 말라는 그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물어보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마는 그런 거를 이제 대신 거죠. 그런 미션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저한테 희재님은 도와주지 마라. 뭐 그렇다고 참 네, 제도적인 상황에 반대죠. 있으셔서.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희재님하고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죠. 왜냐면은 소통이 잘 되는 네. 편이니까. 근데 그거를 전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답답함이 되게 좀 세더라고요. 이쪽 답답함은 소통이 안 돼서 이제 그랬다면 네. 소통을 못 하니까 이제 좀 답답했죠. 그래서 뭐든지 먼저 이제 청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한테. 네. 왜냐면 여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작품에 대해서는 도움을 못 받지만 사실 뭐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또 선생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뭔가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네. 저는. 그리고 본인이 먼저 청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외로우시고 굉장히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거의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삶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하실에 오면 어떤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몸 마음이 딱 다 같이 있으면서 집중하는 게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밖의 상황이 좀 더 저를 이렇게 잡념을 생기게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기간이 딱 한 달이면 괜찮은데 이게 약 7개월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저도 뭐 이사 부분이나 이렇게 큰 몸은 와 있는데 내가 그걸 고민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 생각을 잡념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 덜 되는 그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집중이 덜 되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진짜 저한테는 난제였어요.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예. 너무 난제였어요. 음. 그거에서 오는 눈물도 많았어요. 음. 지금도 막 나는 그게 내가 온전히 어떤 이거에서 내가 내 마음을 이 그림에 주지 못하는 내 사랑을 다 주지 못하고 자꾸 뭔가 내를 약간 방해되듯이 있을 때 그게 저는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건데도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림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게 존경스럽고 부러웠어요. 그렇게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 답답했어요. 희자님 생각하면은 가장 인상 깊은 게 초반부터 끝까지 그 스케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으신다는 네, 말이 생각이 음, 나거든요. 그거랑 같이 재료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개인 작업하실 때 테스트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좀 바쁘게 하는 거를 자기를 바쁘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던 바쁘면은 뭔가 한 것 같으니까 그 한 것 같은 기분으로 고민하려는 거를 조금 미뤄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그걸 아셔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